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KPR 처음 출근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질적이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도 30년 동안 PR 업계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모시고 여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사실 감사합니다. 전에 그 진료회계 있을 때 이병철 회장께서 매기 효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질적인 감사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질적인 존재가 와서 좋은 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KPR에 조인한 지 5년 됐는데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느꼈던 부분을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 PR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서 몇 마디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2019년 12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처음 발병했고, 그리고 이제 WHO에서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인정한 게 2020년 올해 4월 달이니까 1년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메르스처럼 금방 이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끝나도 끝날 듯 않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김남도 교수가 이제 트렌드 2020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 김남도 교수 속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제를 좀 확장이란 말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어떤 그 지평이라든가 또 비전을 굉장히 넓혀주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소비 채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더욱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디지털 채널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Z세대라든가 밀리니얼 세대에 국한된 그런 일종의 배려가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디지털 쇼핑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디지털 이용 경험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면 1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접점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오고 나서 엄청난 지금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디바이스의 개발은 좀 멈춘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소프트웨어들,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5G로 인해 가지고 매니 투 매니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해지고 IoT라든가 AR, VR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접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소비자들이 저희 메시지 수용자들의 메시지를 접하는 접점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이런 에이전시들이 7,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싼 가격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경계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코비드19 이후에 사실 디지털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확실히 증가되면서 앞서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의 영역으로 컨설팅 회사들이 넘어 들어오고 또 기존의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이제 광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PR 회사들이 저희 KPR처럼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것처럼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조사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전문가들 60%가 향후에는 마케팅과 광고, 사회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PR 영역과 완전히 합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하우스 에이전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년 동안에 5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하우스 체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이제는 대행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포드 같은 사례를 보면은 WPP와의 전면 계약이 이제 한 75년 정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면 해지를 하고 아주 스페셜리티한 그런 대행사들 세 곳과 함께 하면서 내부에 100여 명의 마케팅 전문가,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를 뽑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체 이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을 가지고 저는 크게 세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확장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한 것 같습니다. 메신저 수용자로 원투매니에서 메니투매니로 전달 결과를 중시하는 데서, 예를 들면 저희도 미디어 PR을 할 때는 얼마나 아니냐 커버리를 중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관계가 중요해지고, 두 번째는 이 솔루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옵션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좀 더 입체적이고 쌍방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는 굉장히 융복합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산업 역할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예전까지만 해도, 제가 광고에 있을 때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부서라든가 어떤 생산 부서에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앞서 코드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지금 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도자이고 참여자로의 역할을 하고, 그 마케팅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광고, PR의 역할이 이제는 서로 공유가 되고, 거기서 노하우,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31년 된 KPR에 들어와서 지금 매기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좋을까 하다가 저희 KPL에서 했던 사례 세 가지를 가지고서 여기서 줄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2020년 그 IPRA에서 이제 그 골드 어워드를 받았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다 도와줄게 캠페인의 예인데요. 이 CSV라든가 그 CS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어떤 활동에 많은 부분이 좀 치우쳐져 있고, 특히 이제 PI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과 굉장히 결합을 해서 성공할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동영상 안 틀어드리겠지만, 여기서 5개의 캐릭터 강아지를 그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과 같이 이제 그 강아지의 마음으로 커버송도 만들고 또 상담 페이지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글자가 폰트까지 여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 CSV냐 하면 이 코비드19에서 이제 중요해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저희가 대의명분 마케팅 혹은 미션 기반 마케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V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부분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영 저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이들은 콘텐츠 소비자라기보다는 거의 저널리스트처럼 콘텐츠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디지털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의 영 팬심으로 만들어야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그런 소비자와의 그런 부분에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앞으로의 그런 지금 현재 운영되는 브랜드 액티비즘 같은 경우도 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KTO의 그 캠페인인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이날치의 그런 캠페인을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저희 영상 밑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뭐 진정 이것이 요즘 왜 이러냐, 관광공사 요즘 왜 이러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관광 광고라고, 관광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설사 그 디지털을 수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아이돌을 출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오프라인과 같은 경험을 온라인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제가 트윗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방탄소년단의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바로 카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 컴패니언 캐릭터를 저희가 AR로 즐길 수 있게, 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오프라인 같은 경험을 온라인에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 BTS의 그런 아이돌의 팬덤을 타고서 굉장히 확장된 적도 있었고, 바라카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도 전시 공간을 그 VR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는 병렬 구조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고객 경험에 관한 접점 지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플렉스 스토어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아자동차 사례인데, 이제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VR을 통해 가지고 차량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마케팅이나 또 기업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스티치 픽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면 계속 아이패드만 하고 이럴 때 오디오 브이랑 연결해서 하는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의 어떤 융복합이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 속에서 나가주고 있다, 콘텐츠 소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뉴모델 시대의 새로운 PR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접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이제는 인간관계가 다름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디지털 기기 혹은 디지털 서비스들이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비즈니스가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접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소비자의 체감을 증폭시킬 방향으로 저희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에서만 그것이 디지털 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저희 PR 업계도, 아니 PR 기업도, PR 비즈니스도 이제는 조직과 인력,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을 아예 디스럽션 해주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지적으로 접목을 하고 연결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우선은 예전에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저희의 이미지 주도 방식이 이제는 소비자 구매 과정에 다양한 접점에서의 관계 구축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와의 어떤 그걸 활용해서 쌍방향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상품에 대한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는 체감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걸 통해 소비자들이 몰입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콘텐츠로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미디어들을 입체적으로 융합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좀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